이번 시간은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실기, 실기 중에 첫 번째 관문이죠. 필답형 시험에 대해서 일단 뭐 교재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파트 3인데요. 구성 자체는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보면은 주로 이제 토질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제 토질에 대한 흙의 기본적 성질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뭐 항목들이 있죠. 항목이라든지 용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답형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 어느 정도 뭐 100%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했던 내용들 뭐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제 거의 공식 위주입니다. 공식 위주고요. 이제 배합 설계 또 마찬가지 뭐 기본 뭐 문제들 그 기본 문제부터 한번 풀어 보시고 나서 뭐 단위량 산출 문제 해가지고 요 사항들 뭐 그렇게 차근차근 배합 설계에 대한 기본 이론부터 해서 어떻게 재료량 산출하고 어떻게 뭐죠? 질량을 부피로 전환을 하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순서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강좌에서 뭐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문제 지금 수백 개, 한 300문제 이상이 됩니다. 300문제 이상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이라든지 이거 하기에는 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출제 비중도 높고 한번 나오게 되면 점수 배점이 높은 항목 제가 3개를 추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항목 배합 설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문제가 한번 나오게 되면 뭐 10점, 최대 12점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점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조금 이해하거나 또 우리 책으로서는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몇 가지 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항들이 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잘 되는 문제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3문제만 해서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시방배합 조건에서의 현장 배합을 완성하시오. 뭐 나머지 주로 이러한 형태에서는 뭐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 재료량.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방배합은 골재 조건이 어떻죠? 골재의 입도 함수 상태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 그리고 입도에서는 굵은 골재는 전부 5mm체에 남고 또 장골재는 뭐였죠? 전부 5mm체를 통과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의 배합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현장 골재 조건 보겠습니다. 장골재는 5mm체 잔유율이 3.2%, 굵은 골재 5mm체 통과율 5.7%, 그리고 굵은 골재 표면수 0.2, 장골재 표면수 2.8%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공식이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할 때 입도에 대한 수정은 뭘 하죠? 공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레미콘 회사, 뭐 국내 최대 레미콘 회사에서 저는 그 신입사원 때부터 몇 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레미콘 이제 회사 시험 실장까지, 이제 품질관리 실장까지 제가 한 5년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많은 레미콘 현장 배합표를 현장에 지급을 해주고 또 고속도로 현장에 있을 때는 실제 현장에 배치 플랜트도 운영을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골재 입도 조건에 따른 그 공식을 아직도 못 외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잔골재의 양을 X로 하고요. 굵은 골재의 양을 Y로 합니다. 그 최종 결과값은 X값하고 Y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잔골재는 928이고 굵은 골재는 957이에요. 그렇죠. 그럼 X 더하기 Y는
928 더하기 957은 1885가 나옵니다. 이거를 일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제 장골제 양이에요. 내가 장골제입니다. 장골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장골제 양의 기준으로 5mm 잔유율과 통과율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장골제, 현장골제에서는 장골제 5mm 잔유율은 3.2%만큼 장골제 중에서 5mm를 장골제는 기본 개념이 5mm를 전부 다 통과해야 되죠. 근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면 얘 장골제 얘 928에서 3.2%는 뭐란 얘기죠? 얘는 굵은 골제가 된다는 얘기죠. 굵은 골제. 그러면 보시면 1 빼기 빼야 되겠죠. 3.2%니까 0.032가 되겠죠. 100분의 3.2가 되니까. 그렇죠. 1 빼기 0.032x. 그리고 또 근데 굵은 골제 입장에서는 굵은 골제는 전부 다 5mm에 남아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5mm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5.7%만큼.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자갈 중에서 자갈이지만 실제로는 통과했으니까 얘는 또 다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모래, 장골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빼기 0.032x 더하기 y 중에서 5.7%죠? 0.057y. 왜? 100분의 5.7은 0.057이니까. 이거는 장골제 입장에서 했다고 했으니까 92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면 1 빼기 0.032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0.968x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0.057y는 928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냥 풀이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일식은 x 더하기 y는 1885인데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x 더하기 y는 1800, y는 x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럼 y는 1885 빼기 x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1-로 하겠습니다. 1-를 y 1885 빼기 x를 어디다가 2-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968x 더하기 0.057 y는 뭐였죠? 1885 빼기 x가 되잖아요. 얘는 92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968 풀어주면은 0.057 곱하기 1885 해주게 되면 그게 107.45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0.057 곱하기 0.05 마이너스 x죠? 0.057 마이너스 x. 그러니까 0.968x 빼기 0.057x를 하게 되면 그게 0.911x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0.911x는 928에서 이쪽으로 107.45가 일로 넘어가야 되겠죠? 928 빼기 107.45 하게 되면 820.5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장골제 양이죠? 820.55를 0.91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900.71이 일단은 표면수 고려하기 전까지의 장골제 양이 되는 거고요. y는 뭐였어요? 1885 빼기 x가 900.71이죠? 하면 984.2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표면수에 따른 보정을 하겠습니다. 네, 표면수의 그 수정 장골제량은 표면수에 따라서 표면수의 양만큼 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 예를 들어서 골제 양이 이게 100이라고 하면 이게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일 경우에 전체가 이게 골제 100이 되는 건데 표면수가 있으면은 이 중에 2.8%만큼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은 2.8%만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골제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골제 양을 표면수율만큼 더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합설계는요. 그러면 수정 장골제 양은 900.71에서 1 더하기 2.8%라고 했나요? 장골제 표면수율이. 그럼 1 더하기 100분의 2.8이니까 0.028이 되겠죠. 곱하기 해주면 925.93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정 굵은 골제 양은 좀 전에 구한 984.29에서 1 더하기 0.2%였나 보네요. 100분의 0.2%니까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0.002가 되겠죠. 하게 되면 986.29. 그럼 이제 이 추가적으로 물의 양을 골제가 함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장골제하고 굵은 골제가. 우리가 그만큼 더 더해줬잖아요. 표면 수율만큼. 그러면 결론은 단위 수량은
이 골재에서 추가된 물의 양만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빼줘야 되겠죠. 최초의 시방배합에서의 물은 162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정 장골재량은 물의 양까지 포함한 표면수율까지 계산된 양이죠. 그럼 925.93에서 입도에 따라 수정된 900.71을 빼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모래에 포함된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장골재. 또 빼기 986.26에서 984.29를 또 빼주는 게 이거는 굵은 골재에 포함된 물의 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을 빼주게 되면 최종 수정된 단위 수량은 134.81kg이 됩니다. 그러면 또 현장 배합표까지 예를 들어서 쓰라고 한다. 현장 배합표는 무조건 정수처리입니다. 정수처리. 혼화제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물은 134.8이니까 다 반올림해야 되겠죠? 135. 시멘트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장골재는 어떻게 됩니까? 925.93이니까 926이 맞고요. 굵은 골재는 986.16이니까 986. 혼화제 AD량 그대로 변함이 없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74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계속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콘크리트 쪽에서는 이제 배합 설계를 이제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그 중에서 좀 우리 기능사 쪽에서는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이제 표준편차 구하는 거 있죠. 또 불편분산의 제곱근까지 뭐 하라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현장 배합 수정. 그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라는 문제가 약 한 8점에서 10점, 많게 되면 12점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물 시멘트비 얼마 주고 물의 양 주어지고 시멘트 양을 계산하라든지 뭐 쉽게 나오면 뭐 그런 3점, 4점짜리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풀이는 안 할 겁니다. 뭐 장골재 밀도 시험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이런 거 보죠. 표건 밀도, 절건 밀도, 진 밀도, 흡수율을 구하라. 이렇게 4개 나오면 8점짜리. 또 이런 거 경우까지 판정은 잘 안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죠. 하게 되면 10점짜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알아보시고요. 그 밀도, 흡수율, 이 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밀도, 흡수율 그 부분이요.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 그 장골재 또는 굵은 골재에 대한 그 체가름 시험에 대한 성과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체가름 시험에 대한 성과표. 이제 장골재 지금 넘어갔네요. 장골재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굵은 골재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요 부분 문제인데 이제 골재 시험에서 이게 문제가 내기도 쉽습니다. 지금 요 문제는 체가름 성과표와 조립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또 하나 뭐를 구하느냐. Gmax라고 하면 이게 굵은 골재 최대 치수입니다. 이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까지 한번 구해놓은 걸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잔류율에 대해서 각 체별로 잔류율을 이미 다 계산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전에 전체 시료량 예를 들어서 10,000g이에요. 총 그램 10,000g을 주고 각 체에 남는 양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뭐 500g 또 아니면 뭐 1,500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계산한 게 요거라고 여기서는 친절하게 잔류율을 먼저 표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의 배점이 좀 낮아지겠죠. 뭐 8점짜리가 뭐 6점 되겠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계산 과정이 좀 줄니까 그렇겠죠. 그럼 먼저
성과표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적 잔류율을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적 잔류율은 보시면 이미 이거는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표는 가적 잔류율은 처음 시작은 항상 바로 0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하는 거죠. 6 하게 되면 일로 와서 6이 됩니다. 다음에 6 더하기 28 하게 되면 34. 또 34 더하기 42 하면 76. 그리고 76 더하기 21 하게 되면 97. 97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100. 가적 잔류율을. 그럼 조립률은 계산은 어떻게 되겠죠? 또 잔골재일 경우에는 뭐 여기서는 뭐 잔골재일 경우는 크게 해당이 없고요. 이제 굵은 골재일 경우에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80, 40,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중간에 25mm 채도 있고요. 또 중간에 13mm 채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에 대한 가적 잔류율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조립률 계산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조립률은 총 10개의 채인데 몇 80mm, 40mm, 20mm, 10mm, 5, 2.5mm, 1.2, 0.6, 0.3, 0.15 이렇게 총 10개의 채죠. 0.15mm죠. 단위는 10개 채인데 25mm하고 13mm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계산을 가적 잔류율에 계산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쉬운 문제예요.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다 0부터 0은 안 해도 되고 6 더하기 34 더하기 76 더하기 97 더하기 100 더하기 또 여기서 끝나야 되나요? 채는 여기서 계산은 안 돼 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왜? 이미 2.5에서 그냥 다 거의 100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또 뭐가 숨어 있는 거죠? 1.2, 0.6, 0.3, 0.15 총 4개의 채가 또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에 가적 잔류율은 여기까지 2.5까지 됐지만 1.2 100이 숨어 있고 또 뭐가 있죠? 0.6도 100이 숨어 있고 0.3도 100이 숨어 있고 0.15도 100이 숨어 있는 거죠. 합쳐서 얼마? 400이 또 숨어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립률 계산은 이렇게 되겠고요. 또 만약에 또 문제를 변형해서 여기다가 통과율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통과율. 통과율은 100 가적 잔율입니다. 그럼 여기 80mm는 100 0이니까 100이 되겠죠? 또 40mm는 100 6은 얼마예요? 94. 그리고 20mm는 100 34 하면은 66인가요? 그리고 100 76은 24. 3, 0, 0,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0% 이상을 통과하는 채 중에서 최소 치수 채눈의 호칭 치수를 굵은 골재 최대 치수라고 하죠. 그럼 이 표에서는 굵은 골재 통과율이 90% 이상 통과율이 어디입니까? 94하고 두 개죠? 그러면 94는 40mm 채고요. 또 하나는 80mm 채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최소 치수 채눈의 채는 어떤 거죠? 최소 치수 채눈은 40mm죠? 그래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몇 mm?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40mm. 이렇게 되는 거죠. 성과표 완성했고, 조립률 완성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문제로 이제 토질 쪽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질 쪽에서 지금 우리가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시험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필답형, 그 1차 CBT 시험은 합격을 많이 하더라도 이게 문제는 이 2차 시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필답형에서 이게 당락이 거의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이라든지 개념을 좀 알고 기본 공식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모르고 가시면 그 3점, 4점짜리 문제들 간단한 문제들 있잖아요. 계산 문제인데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까지 못 풀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이게 합격하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필답형에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어디서 작업형의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작업형의 점수를 많이 받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멘트 비중 시험 같은 경우에 조금 애로사항 안 해보시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해보는 거랑 동영상 아무리 많이 봐도 실제 해보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시행 오차를 하면서 시험하면서 각종 시행 오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겪어보고 해야지 시험장에 가서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강을 하셔서 정말 어렵다 싶으면 특강 들어가지고 한 45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5점 정도는 이 필답평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만회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필답평 50점 중에 20점은 맞아야지 된다라는 게, 그래야 합격하는데 안정권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문제들은 거의 한 10점 내외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출제가 상당히 자주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한번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문제가 상당히 한 300문제 되지만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3문제만 먼저 강의를 하는 겁니다. 네, 자연함수비가 26.5%인 점토질의 토사 실내 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제 낙하 횟수별로 뭐 함수비를 다 체크를 했네요. 근데 유동곡선을 그리고 액성 한계를 구하시오. 예, 반대수 용지를 이렇게 제식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 결과 흙의 소성 한계가 22.2%일 때 소성 지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온다고 그랬었죠. 또 액성 지수를 구하시오. 컨시스턴시 지수를 구하시오. 유동 지수를 구하시오. 요 문제의 핵심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2, 3, 4, 5가 아닙니다. 뭐죠? 유동곡선이죠. 유동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는 그냥 낙하 횟수하고 함수비를 그냥 점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1, 간격이 다 틀리죠. 1, 여기는 2가 됩니다.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전체는 다 안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칸이 20이 되는 겁니다. 30, 40, 50, 60, 70. 조금 시험 문제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낙하 횟수 9면 36.8이랍니다. 근데 9일 때 35, 9일 때 35, 36.8이면 대략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대략 찍는 거예요. 두 번째, 18일 때 32.1이랍니다. 18일 때 32.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3, 26일 때는 여기가 22인가요? 26일 때는 또 다시 26일 때는 27.4. 여기가 25, 26, 27.4. 대략 이 정도 될래나요? 그리고 네 번째, 33일 때는 33일 때는 24.7. 뭐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42일 때는 20.8. 이게 반대수 용지가요. 이게 딱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한 칸이 있으면 처음에 1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2입니다. 3, 4, 5, 6, 7, 8, 9, 10, 10까지 10개의 칸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20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대략적으로 칸을 봐가지고 배율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비율을. 20이면 18이면 대략 이걸 자기가 또 10등분을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 칸은 또 이게 3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작도를 하는 거예요. 기본이. 개인이. 완전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완전 정확하진 않아도 해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점이 완전히 전체의 점들을 다 여기서는 제 거는 여기 돼 있고 여기 돼 있고, 지금 하나는 여기 돼 있고 여기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점을. 그러면 거의 공통적으로 가운데 점으로 해서 자대고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럼 유동곡선은 어디? 여기가 10이고 두 번째가 20이라고 그랬죠?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여기는 10개 딱 주어지네요. 그 다음 칸이 여기가 20 되겠네요. 그 다음 칸이 여기 30. 20하고 30이 중간이 25죠? 중간점을 딱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Y축하고 만나는 점, 딱 28.0에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액성한계는 28.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지금 제 교재에 보면, 그 언제 건가요? 잠깐 볼까요? 그 필답형 그 교재 책자에
그 2019년도 이외 가장 최근 문제에서도 몇 번 문제입니까? 네, 3번 문제에서도 뭐 수직 응력하고 최대 전단 응력과의 관계 또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X축은 수직 응력이고 Y축은 최대 전단 응력 해서 일직선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뭐예요? 점착력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전에도 문제가 나왔나요? 네, 2019년 1회 때는 그 문제, 이러한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었고, 근데 2018년도 4회 때 또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점을 일치를 안 되고 하면 이게 꺾은 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직선상으로 거의 모든 점을 다 통과할 수 있게 그어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일치가 안 돼 해가지고 숫자가 내가 읽었을 때 뭐 28.1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7.9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 채점관들이 다 감안해 줍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소성지수는 뭐예요? X성한계 빼기 소성한계죠? 그러면 28.0 구했어요. 내가 그 구한 값을 계속 쓰는 겁니다. 28.0 빼기 22.2 하게 되면 5.8. 그럼 다음에 이제 X성지수. 이제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소성지수 PI분의 자연상태의 함수비 빼기 PL. 소성한계죠? 5.8분의 소성지수분의 26.5 빼기 22.2. 0.741. 다음 또 컨시스턴시 지수. 소성지수 PI분의 X성한계 빼기 자연상태의 함수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또 유동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N2 빼기 로그 N1분의 W1 마이너스 W2인데 여기서는 유동지수는 타격 횟수는 가장 큰 값. 우리 표에 주어져 있죠. 가장 큰 값은 N2라고 합니다. N2 네, N2 어떻게 되죠? 우리 표 다시 문제를 보세요. N2는 42회죠. 그럼 로그 42 빼고 N1은 최소 타격 횟수 어떻게 돼 있습니까? 9죠. 로그 9분의 근데 함수비 자체는 반대로 돼 있어요. 위는 W1은 타격 횟수 1일 때 N1일 때의 함수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재상이 어떻게 됐어요? 36.8이죠. 36.8 빼기 타격 횟수 그 N2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번호상으로는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42회 때의 함수비 20.8 해서 계산해주면 이게 23.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형태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1번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문제 풀 수가 있나요? 전혀 지금 나머지 문제를 전부 다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이제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번을 못 풀면 2, 3, 4, 5는 다 못 풀기 때문에 처리가 빵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명심하시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음 또 개정판이라든지에서는 앞으로도 뭐 계속 기출문제 업데이트 계속 해드릴 거고 뭐 내년에 또 다시 뭐 촬영은 다음 기회에 또 촬영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수험자분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가 저자 입장하고 수험자분들하고 입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는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딱 보이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또 수험자분들은 또 어려워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시간만 지나면 저한테 다 블로그라든지 우리 출판사에서 저한테 다 피드백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반영을 해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